안녕하십니까. 감각장수의 카페지기 김선인입니다. 새해 들어 첫 방송이군요. 구정이 다가오고 있는데 회원분 및 국내외 모든 감각주 환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각장수의 5회 방송입니다. 1부는 감각경 치료를 위한 교육편이고 2부는 질문 하나 정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건 다른 파일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미 카페나 블로그에 설명을 한 것인데 반복해서 긁기 증상 환자분들을 위해 음성으로 설명합니다. 일부 강박증 치료를 위한 교육편을 시작하겠습니다. 4회 방송 연장으로 강박증의 바른 치료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강박증 20년간 연구하는 강박증 연구가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강박증이 약으로는 완치가 안 되는 것, 그리고 뇌수술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이고 카페와 제 블로그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강박증의 진리는 문제는 외부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환자의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방문 손잡이를 잡고 손을 100번 씻는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자기 방의 무손잡이를 동생이 이완견 대변을 치우고 잘 씻지도 않고 그 손으로 자기 방의 문을 만지고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손잡이라는 외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환자 자신 내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내담자들에게 흔히 드는 예로 내 호주머니에 전재산 3천만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길 갈 때 전부 다 도둑놈으로 보입니다. 인상이 들어온 남자가 자기 쪽으로 걸어와도 혹시 내 돈 훔치려고 오는 건 아닐까 걱정하고 할머니나 어린애나 다 도둑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잘못이 없죠. 자기가 내면에 문제가 있듯이 감각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환자 내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강박증의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내면의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의 강박증 치료의 목적은 전부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경우는 환자가 비합리적인 신념에서 오는 불안 같은 감정을 줄여서 편안해지는 방법을 배우 스스로 전문가가 되라는 취지입니다. 어쨌든 강박증의 심리치료에서 기존의 치료법은 모두 다 틀렸습니다. 사회방송에서도 설명했듯이 강박증 치료 목적은 불안 감소가 아니라 피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미 강박증이 불안장애가 아니라고 밝혀진 상태에서 기존의 치료법들은 아무 수정된 것도 없이 과거 구시대의 치료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점도 이치 안 맞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강박증 인지행동 치료는 틀려도 그냥 틀린 게 아니라 매우 체계적으로 다 틀린 치료입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 인지치료는 저번에 사회방송에서 했고 언급을 했고 행동치료 부분에서 노출 및 반응 방지 기법을 거의 다 쓰는데 그 문제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식기 증상에 40대 가정주부가 있습니다. 저는 악수하거나 변기에 신체가 닿거나 애완견 털을 만지는 것도 두렵고 그때마다 여러 번 씻어요 라고 말합니다. 상담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환자분은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손을 안 씻어도 병이 안 걸린다는 거 아시죠? 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런데 왜 씻느냐 하면 머리로만 알고, 즉 이성적으로만 알고 체험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본인이 불안해도 손 안 씻고 가만히 있었으면 병이 안 걸린다는 것을 체험하고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더러운 것이 묻을 때마다 바로 죽는 줄 알고 바로바로 손을 씻으니까 그런 체험을 할 기회를 스스로 잃은 거죠. 인지행동 치료의 노출 및 반응 방지 이 설명 부분에서 어떤 강박증 책에서는 체험 딱 이 두 글자에 따옴표를 넣어서 또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환자에게 손에 일부러 더러운 것을 묻히고 찾는 훈련을 하도록 합니다. 또 우선 불안 감소가 치료 목적이다 보니까 또 견디는 훈련을 해야 하고
그래도 한 번에 뭐 최고 불안한 것은 접하고 견디기 힘들죠. 그래서 뭐 불안 위기 목록이라고 뭐 별거 아니고 저 불안을 유발하는 어느 게 가장 불안하냐 접하면 또 어느 게 그나마 견딜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불안 강도 수준이 좀 적고 차례로 이제 계단식으로 하나하나 접하고 견디는 훈련을 합니다. 환자는 저는 뭐 책상 만지기가 4위고요. 그 다음에 뭐 3위가 막수하는 거, 2위가 뭐 애완견 털 만지는 거, 1위가 이 변기 만지고 잡는 거 제일 힘들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상담가는 그 이제 또 같이 이제 치료하면서 환자가 이제 책상 만지고 불안도 참고, 악수하고 불안도 참고, 애완견 털 만지고 불안 참고, 이제 최종적으로 변기 만지고 불안도 참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몇 개월을 뭐 거쳐가지고 뭐 이렇게 치료 기간 동안 뭐 치료 기간 어떻게 됐든 다 참았습니다. 이제 환자가 뭐 그런 거 만져도 불안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손도 안 씻습니다. 그러면 보통 강박증에서 뭐 씻는 빈도 새벽에 씻고 아침에 씻고 오후에 씻고 저녁에 씻고 밤에 씻다가 이제는 뭐 오후만 씻는 거죠. 또 뭐 씻을 때 옛날에 오후에 뭐 한 100번 씻었는데 이제 오후에만 5번만 씻는다. 이런 식으로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또 중요한 강박증이란 시간 소모 양도 줄어들고 뭐 그러다가 이제 일상생활도 좀 잘 하게 됐습니다. 그래 점점 줄어들다가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냥 완치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그럼 완치됐다고 치료가 종결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내남자가 왜 이렇게 씻었는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뭐 그저 특정 사건인 악수하고 참고 애완견 털 만지고 참고 변기 만지고 참고 아마 그렇게 특정 사건 참는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만져도 이제 병이 안 걸린다는 걸 체험을 했습니다. 이성이 아니라 체험을 딱 통해서 이제 이거 만져도 안전하네 딱 이렇게 생각이 확신하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일반인은 악수하기, 애완견 털 만지기, 변기 만지기 뭐 등에 대해서 불안 견디는 연습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런 것을 접하는 상황에서 강박증이 없을까요? 그런 훈련을 학교에서 한 것도 아니고 집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일반인이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럼 일반인은 손에 애완견 털이 묻거나 기타 더러운 것이 묻어서 그런 게 묻어도 나는 안전해 라고 확신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과연? 어떤 환자는 폐암에 걸릴까봐 길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는지 두리번 그리고 길에 서 있는 사람 확인을 수십 번 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인은 폐암으로부터 내가 100% 안전하다고 확신을 하고 사니까 길 갈 때 서 있는 사람 확인을 안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일반인도 폐암 걸릴까 불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폐암 진단 결과가 나올 때 그 전날 불안해하고 당일도 불안해하고 담배도 끊으려고 합니다. 즉 일반인도 폐암이든 뭐든 암에 걸린 거 다 불안해합니다. 안 걸린다는 확신이 100%가 아닙니다. 즉 내가 안전하다는 것이 100%가 아닙니다. 그냥 암 걸리면 어쩔 수 없다고 피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은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면서 삽니다. 환자는 의식적으로 피해를 막는 행동을 하면서 삽니다. 정신적 행동도 포함해서요. 환자가 의식적으로 피해를 막는 행동, 그게 바로 다른 이름이 강박적 행동입니다. 그래서 강박증에서 불안은 큰 관련이 없습니다. 불안은 그저 피해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전술한 식기 증상에서 예를 들면 환자가 변기까지 만지고도 불안을 견디는 훈련을 잘해서 변기도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나았을까요? 완치된 지 6개월 뒤에 환자는 강박증 완치 기념으로 시골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민박집의 재래식 화장실에서
빠져서 똥물을 뒤집었으면 증상이 다시 폭발하며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이런 상황까지는 불안 참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기껏해야 변기만 치는 거 해봤지 똥물로 온몸에 뒤집어 쓰고 심지어 먹기까지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몸에 더러운 것이 묻어도 댕글릴까봐 두려워하는 환자가 똥물을 먹었으니 뭐 오죽하겠습니까? 만일 여행을 사흘 뒤에 가서 사흘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증상이 사흘 뒤에 폭발하고 재발 아닌 재발이 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재래식 화장실에서 빠져서 똥물 먹는 그 뒤집어 쓰고 똥물 먹는 그 사건을 계기로 환자는 다시 변기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변기에 대해서 피해를 좀 더 세밀히 막기 위해서 변기에 대변이 묻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변기에 신체가 닿는 것을 더더욱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런 거는. 인지행동 치료는 환자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 사고로 좀 바꾸겠다는 이야기인데 치료 목적을 불안 감소로 보는 것 자체가 이미 합리적이지 않고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데 피고인이 길에서 새벽에 강도짓 하다가 돈을 뺐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니 죽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은 최후 변론을 이렇게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어릴 때부터 가난이 커가지고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빚이 있어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돼서 강도짓을 했고 피해자가 저항하길래 죽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가 가난하지만 않았다면 내가 돌았습니까? 남 다 자는 시간에 새벽에 강도짓하러 왜 다닙니까? 따뜻한 방에서 누워 자지. 이게 다 가난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가난이 죄지 가난이 나 잘못된 거 없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강도짓 하며 돈 뺐다 사람 죽인 놈이 가난하게 커서 가난이 아니라고 사람 죽였다고 하면 다들 그 인정 안 합니다. 가난하고는 사실상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가난이 사람 죽인 이유가 그게 본질적인 이유일까요? 몇 프로일까요? 자기 말도 가난 안 하면 그 밤에 편하게 자고 있지 도둑질을 하러 안 다녔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몇 프로냐 이거죠. 그런 변론이 일부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무성의한 국선 변호사들 그런 사람들이 국선 변호사의 10초 변론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판사님 피고인이 가난하게 커서 그랬어요. 봐주세요 이겁니다. 지극히 무의미한 변론입니다. 그 말을 들은 판사님은 이랬습니다. 가난하다고 다 사람 죽입니까? 피고인은 사람을 죽였으라도 돈이 최고라는 황금 만능주의 사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난 핑계 대지 마세요. 나도 찌질이 가난 농부의 아들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내 서울에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붓 닦아가지고 사법고시 잡겠지. 나는 신문에도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같이 가난했는데 왜 우리는 판사와 죄인으로 만났지요? 내가 피고인보다 더 가난했을 겁니다. 가난은 아무 관계없죠? 피고인은 반성이 전혀 없고 심지어 가난을 핑계대네요.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한 적도 없고 계속 가난만 핑계대네요. 판사님이 딱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선고일에 징역 10년 받을 걸 개심제 추가돼가지고 피고인이 형량만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강박증 치료도 결국 환자의 비논리적인 신념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어쩌고 하면서 그것이 이거 재판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책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설명해 놨는데 정작 하는 치료는 재판 과정을 봐서 도저히 마치 피고선의 말처럼 그런 말이 안 되는 치료를 하고 있어요. 강박증 치료는 단순히 살인, 폭행, 근친상간 등 이런 침투적 사고가 일반인도 있으니 일반인들의 강박증 일반인 연장성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진짜 똑같습니다. 그냥 침투적 사고 용어 잘못된 건데 이거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세상이 못 살고 싶어서 못 사는 사람 없습니다. 암에 걸려서 죽고 싶어서
암에 걸려 죽은 사람도 없어요. 사기를 당하든지 내 정보가 도용당하든지 길 가다 바지가 내려가든지 뭐 다 원해서 그렇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을 때 다 그 피해를 무의식적으로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환자처럼 그렇게 과하게 막는 행동을 안 하고 삽니다. 복싱 세계 챔피언은 지금까지 자기가 싸운 선수 중에서 최고일 뿐입니다. 결국 더 강한 도전자가 나타나면 영원한 승자가 없다는 세상 이치처럼 때로는 무참히 패배하며 타이틀을 뺏기고 은퇴하게 됩니다. 그게 세상 이치고 강박증 인지행동 치료 중에 노출 및 반응 방지 기법은 뭐 그런 이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치료법입니다. 식이증상 환자가 애완견 털만 치고 참고 변기까지 참았는데 결국 더 센 재래식 화장실에서 빠져서 똥물이라는 것을 뒤집어 쓰고요. 못 참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만일 그런 일이 죽을 때까지, 똥물이 빠지는 일이 죽을 때까지 없다면은 증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쨌든 감옥 치료는 완치는 아닌데 완치인 줄 착각해가지고 그 나머지 강박 증상이 될 수 있는 강박증의 새로운 도전자를 만날지 안 만날지 복불복으로, 즉 사람이 운에 맡기는 겁니다. 복불복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럼 식기 증상의 바른 치료의 목적에 대해서 제 연구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환자가 피해를 보기 싫다는 것. 선생님, 피해 감수를 하라고 하는데 무슨 피해를 말씀이신데요? 그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우선 환자가 중요한 개념이, 이 피해 감수 개념이 좀 복잡합니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 기초부터, 이 환자가 피해를 보기 싫다는 것은 매우 싫다는 겁니다. 제 논문의 번역은 dislike가 아니라 hate입니다. dislike는 너 철수 좋아하니? 아니 뭐 별로 안 좋아, 이 정도고요. hate는 너 철수 좋아하니? 내 저 새끼 죽이고 싶어, 이겁니다. 예, 그래서 환자가 피해 보기 싫다는 것은 매우 싫다는 겁니다. 천장이 무너지면 다칠 수도 있고, 그 다치는 거 다 싫어합니다. 또 다칠 때 치료비가 들죠. 치료비 드는 것도 싫죠. 또 다쳐서 붕대학교 다니면 또 친구들이 아이고 우리 친구 참 불쌍하다, 불쌍해. 응? 와, 니 진짜 얼굴이 크게 다쳤네. 안 그래도 못생긴 얼굴인데. 이게 동정심 받고 이렇게 놀린다는 거 자존심 상합니다. 다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치고 치료비 들 필요 없는 거, 떡이나 3월 동안 치료비 들고 자존심 상하고 부모 걱정하고 뭐 다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그럼 무슨 피해인데요? 특히 싫은 피해가 뭐냐고. 특히 싫은 피해가, 자, 쉽게 설명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개새끼 소새끼 욕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없이 큰 어떤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뭐 이거 다 싫어합니다. 싫어 바탕으로 하면 이 학생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아들아 호로새끼라는 욕이 있는데 이 욕은 애비 없이 큰 놈이란 욕이다. 그 욕만큼 절대 듣지 마라. 그건 이 엄마의 인생을 슬프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학생은, 그럼 이 학생은 이제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되면 지엽적인 가치관이지만, 이 학생은 개새끼 소새끼 욕 듣기 싫습니다, 자기도. 예. 근데 개새끼 소새끼는 참지만 개새끼 소새끼는 참아. 근데 호로새끼라는 욕은 굉장히 얘가 못 참고 확 그냥 죽여버릴 수 있다, 이거죠. 일반적인 학생은 개새끼 소새끼 호로새끼 요중에 뭐 다 똑같은 새끼입니다. 자, 근데 이 학생은 이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호로새끼, 그거는 나는 못 참는다, 이겁니다. 지금 그 말은 하지 마라, 이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40대 여자가, 다른 어떤 40대 여자가 있는데, 아이고 얼굴 못생겼다, 이 듣기 싫어요. 근데 여기까지 내가 참을 수 있어. 아이고 씨 얼마나 못생겼으면 비 오면 코에 물이 들어간다던데, 아이씨 참을 수 있어.
얼굴 너무 까맣네, 저 이자. 이것도 참을 수 있어. 나 진짜 얼굴 까맣다. 내 흑인인 줄 알았네. 녹화 참을 수 있어. 집 독수리 못 산대, 쟤는. 거지란다, 거지, 그냥, 아예. 아이씨, 좀 더 참을 수 있다. 쟤는 학력이 초졸이야. 아빠가 여자 모심 시키려고 초등학교 보냈다던데? 이것도 참는다. 근데 여자가 쟤 이혼했다더라. 시댁에서 쫓겨났대. 이 말은 절대 못 참는다는 겁니다. 내가 뭐 안다고, 너가 나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거 없다니까? 확 다 죽여버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강박 증상에서 피해라는 것은 매우 보기 싫은 피해를 말하는 겁니다. 일단 이 개념도 그리 간단치 않으니까 일단 기초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고, 간단히 돈으로 치면 구두쇠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지금 노출물 반응 방지의 오류 설명이기 때문에 피해 감수는 다음 기회에 제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이미 전에 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환자를 돕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인터넷에 우리 저 카페에 많이 지금 공지가 되어 있고, 그 법적 처리권 때문에 지금 이런 방송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암처럼 고통스러운 환자인데 그런 환자를 악용하기 위해서 해치는 사람들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난다는 그런 말씀 어른이 다 하셨습니다. 새해는 좀 인간이 되길 바라고. 자, 이런 말 하기도 참, 이런 방송 이런 말 하기도 제가 참 방송을 들으려는 것도 참 불쾌합니다. 어쨌든 현실은 그러니까 또 이분에서 알아야 될 상황이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 자, 1부를 마치고 2부는 다른 파일에서 질문 하나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 1부를 마치겠습니다.